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를 위한 불교계 역량이 결집되고 있는 가운데 백양사 본말사 4부대 중 600여 명이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친견하고 불사의 원만한 회양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진산식이 봉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선 명상을 중심으로 한 문화복지 포교를 교구 본사 중심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마음속 불성의 씨앗을 뿌리는 행사가 주말을 맞아 서울 진관사에서 펼쳐졌습니다. 봄내음 가득한 천년고찰에서 참가자들은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스리랑카가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며 경제 회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남방불교 관광자원이 스리랑카 경제를 다시 일으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세종광제사가 불교 기본교육과정 수료생을 처음으로 배출했습니다. 행정수도 전법 포교가 결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를 위한 불교계 역량이 결집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제18교구 백양사 본말사 4부대 중이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친견하고 불사의 원만한 회양을 발언했습니다. 성지순례에는 백양사 원로의원 성호 스님과 주지 무공 스님, 부주지 만당 스님 등 본말사 스님과 신도 6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모든 곳이 불국토인 경주 남산에 모여 1200 성상을 거쳐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보이신 마애부처님을 예경하고 바로 모시는 불사에 신심을 나눌 수 있어 의미 깊은 날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온 산이 다 부처님의 도량으로 가득 차서 저 산만 파도 부처님이 나온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에 좋은 자리에 이렇게 남산 성지에 이렇게 부처님 도량을 돌아보러 오셨으니 여기에 좋은 부처님의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다들 마음복에 깃들어서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주지 만당 스님은 정성과 공경과 신심을 다해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워드리는 일은 불자들의 성근 공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열암곡 마애불은 지진으로 넘어져 발견 당시 바닥돌과 5cm가량 떨어져 있어 5cm의 기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천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예경 사업을 제1종책과제로 확정하고 오는 19일 조계사에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간절한 염원을 담은 특별 기도 정진이 날마다 마애불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20대 주지 진산식을 갖고 변화와 성장을 밑거름으로 새 전법 포교의 길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산식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선 명상을 중심으로 한 문화복지 포교를 교구 본사 중심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제20대 선운사 주지 진산식을 알리는 웅장한 타종소리가 도솔산 골짜기에 울려 퍼집니다. 식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합장의 이해를 올리며 스님의 세 번째 주지 소임을 축하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의 진산식이 선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여법하게 봉행됐습니다. 진산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BBS 불교방송 이사장인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김관영 전북지사 등 사부대 중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취임사에서 지난 8년은 많은 것들을 배운 탁마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4년은 선운사의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은 부족한 부분을 잘 마무리하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교구 대중스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산식은 생전 예수제와 더불어 봉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선 명상을 중심으로 한 문화복지 포교가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춘 경우 스님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단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우 스님의 굳건한 원력과 미래 전환을 향한 노력에 그 뜻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 명상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선운사가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길 고대합니다. 지난 18, 19대에 이어 제20대 선운사 주지로 세 번째 큰절 살림을 맡게 된 경우 스님은 사부대중의 화합과 공의를 바탕으로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문화복지 도량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가마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전법 포교의 길에 나설 것이며 본사와 발사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 교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와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호법국장과 사서실장, 제15대와 제16대 중앙종회 의원 등을 지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한국명상진흥원 명상학교는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어서와 명상은 처음이지 신봤다 명상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고성 옥천사 주지이자 명상학교 이사장 마가 스님은 특화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명실공히 21세기 불교 문화를 꽃피울 시금석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진일보한 명상수행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기관 수강생들은 수행일지를 쓰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수행 과정을 점검받게 되고 관련 내용들을 온라인 공간 커뮤니티에 올리면 멘토 스님들이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개인 수행 상담을 통해 맞춤형 수행법을 찾아주고 마음약방 처방전으로 자가치유하는 방법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명상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열리며 마가 스님을 비롯해 월호 스님, 광우 스님, 금강 스님, 만초 스님, 심산 스님 등이 참여합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마음속 불성의 씨앗을 뿌리는 행사가 주말을 맞아 서울 진관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봄내음 가득한 천년고찰에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며 행복한 세상을 발원했습니다. 현장을 이석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는 주말, 아이들이 스님 손을 꼭 잡고 명부전 뒷산으로 향합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나무를 심고 쑥쑥 잘 자라라며 물도 뿌려줍니다. 소나무야 많이 자라고 나뭇잎 되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나눠주세요. 잘 자라주세요. 사찰 곳곳이 초록으로 물드는 만큼 도량도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마음의 텃밭에 불성의 씨앗이 자라고 신심이 깊어져 가길 기원합니다. 시들지만 말고 커다란 소나무가 됐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모든 생명을 다 존중하고 평화롭게 사는 그런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식목일을 전후해 매년 이어오고 있는 천년고찰 서울 진관사 마음의 정원 가꾸기. 꽃과 나무를 심으면서 마음밭에 불성의 씨앗을 뿌리고 부처님 법 안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수행운동이 해를 더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무를 잘 가꾸고 또 집안이 본인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주변이 행복하고 주변이 행복하면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나라가 번창하고 세계적인 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산림청과 함께 탄소중립 평화의 숲 조성 사업도 진행해 정이품 소나무 묘목 3,000그루를 심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진관사가 새로운 천년의 자연을 온전히 간직하기 위함입니다.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일은 곧 내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다고 저마다 마음을 몹니다. 사찰림에 대한 가치를 좀 많이 알려가지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사찰에 와서 숲에 와서 자연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더 가꾸고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사찰림에 대해서 나무를 조성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관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부처님 법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는 요즘 국가부도 위기에서 IMF 구제 금융을 지원받으며 경제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남방불교의 본산으로서 간직해온 유서 깊은 불교 문화 관광 자원이 스리랑카 경제를 다시 일으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스리랑카 불교 유적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리수나무 아래로 불자들이 평화롭게 오고 갑니다. 스리랑카 아나두라푸라의 스리 마하보디 사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인도 부다가야 보리수에서 이식한 이곳의 나무는 2300년 세월 속에서 남방 불교의 상징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ලිඛිත ඉතිහාසයක් තියෙන පැරණිම ඓතිහාසික වෘක්ෂයක් නිසා මේක ලෝකවාසීන්ගේම ගුණයක් ගෞරවයට පාත්‍ර වෙන 스리랑카에 찬란했던 고대 불교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음은 싱할라 왕조의 마지막 수도 캔디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건너온 진신치하 사리를 모신 캔디 불치사는 국내외 참배객들의 기도와 공양이 물결을 이룹니다. 불치사 측은 이례적으로 사찰 안팎 구석구석까지 취재를 지원하면서 거룩한 성지의 진면목을 홍보했습니다. So then this is the most important place in the universe because of that we can hear about the Buddha's various kind of the sacred relics in the universe, but we can't see. This is the place we can see the nearly because of the we believe in. So the Buddha who has preached Dharma, his mouth, 84,000 Dharma words. Who touches that too, so then we believe in we are very lucky. So this is our last kingdom. 불치사에서 머지않은 곳에는 거대한 바위들 틈에 요새처럼 자리 잡은 동굴 사원이 또 한 번 환희심을 안겨줍니다. 부처님 말씀을 나뭇잎에 담아낸 폐엽경 최초 조성진 이곳 아루비아라 사원에서 기원전 1세기 당시의 경전 제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Yes, written Namo Tassa Bhagavato. මේක අවුරුදු 10ක් තියාගන්න පුළුවන්. මේක පේන්නේ නැති වගේ වෙනවා නම් ආපහු කළු මැදට ගත්තාම මේ තිබ්බ වගේ වෙනවා. 2200만 인구의 70%가량이 불교를 믿는 스리랑카는 누구보다 스님들이 세계속 문화 교류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거대한 수투파가 인상적인 미리사웨티아 사원의 주지 스님은 현대화된 전법 방식을 강조하면서 한국 불교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했습니다. ලෝකේ ගත්තාම ලෝකෙම ඉන්න බෞද්ධ ජනතාවගේ මුදුන් මල්කඩ හැටියට සලකන්නේ රුවන්වැලි මහා සෑය. බුදුපසේ බුදුමහරහතන් වහන්සේලාගේ ස්පර්ශ ලැබු මේ සුද්ධ භූමියක නිර්මාණය වෙලා තියෙනවා. ලක්වාසී ජනතාවගේ සියලු ගැටලු ප්‍රශ්න ප්‍රාර්ථනාවන් සුබ සිද්ධීන් සඳහා වඳින පුදන ස්ථානය රුවන්වැලි මහා සෑයයි. 아누다라푸라와 캔디 지방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성스러운 순례 여정은 수도 콜롬보로 향하는 길목의 고대 도시 담불라에서 재차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또 하나의 세계문화유산 담불라 석굴 사원은 160개 이르는 불상과 사방의 벽화가 부처님 생애와 스리랑카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펼쳐놓았습니다. It is home to the world's most acclaimed cave complex of magnificent Buddha images and rock paintings of vivid colors and shapes, constructed and painted from around 2nd century BC. IMF 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견뎌내고 있는 아시아 빈곤 국가지만 스리랑카의 불교 문화 자원만큼은 글로벌한 위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세계 각국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도양의 보석으로 불리는 스리랑카의 불교 성지가 경제 회생의 버팀목이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상어결사 인도 순례를 계기로 해외 불교 성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팔과 인도 성지에서 되새겨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양한 사진과 함께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조계종 사업지주 회사 도반-HC는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교용 소책자 가자 부처님 나라로를 발간했습니다. 책의 저자는 육군 상무대 무각사 주지이자 불교신문 논설위원 지용 스님으로 네팔과 인도의 성지에서 느낀 감동을 많은 불자들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책을 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용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100여 명의 사부대중과 함께 43일 도보순례를 한 데 대해 종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신심과 원력으로 성지순례를 하는 모습에 환희심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인생이 거대한 나그네 길이고 순례의 길이라면 한 번쯤은 우리의 오롯한 근본 스승이신 부처님의 걸음을 따라서 한번 걸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세종광제사가 불교 기본교육과정 수료생을 처음으로 배출했습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결실인 세종광제사의 행정수도 전법포교가 결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수계식 현장을 이경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법 중심 도량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해 8월 문을 연 조계종 지경사찰 세종시 광제사가 불교 기본교육과정 1기 수료생을 배출하고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8일 오후 광제사 대웅고전에서 열린 세종불교학림 기본교육 제1기 수계식 및 수료식에는 총 52명의 수료생 전원이 동참했습니다. 광제사 주지 원묵 스님은 세종시 중심 도량으로서 신도교육과 신행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불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멋진 불자가 되는 그런 다짐을 하는 날이 오늘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광제사에서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테니까 제석사찰에서 신행과 더불어서 광제사에서 공부하고 계속 자기 삶을 다듬어가는 그런 수행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계의식에 동참한 지역 불교계의 미래 주역들은 수계사로 나선 원묵 스님과 일례사 총무 보이 스님 등의 연비의식을 통해 참불자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번 교육과정에도 동참한 한 불자는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광제사가 학림을 통해 불자 교육의 길을 열어준 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종시 와서 좋은 위치에 또 좋은 사찰이 생긴 덕분에 또 어떻게 학림도 하게 됐다고 해서 얘기 듣고 찾아왔고요. 그동안 잘 해왔고 덕분에 이제 불자로서 수계받게 돼서 앞으로 불자로 열심히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불교 기본교육과정은 지난 1월 4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3개월간 매주 29명의 수요일 학습반과 23명의 토요일 학습반으로 나눠 12번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수료식에서 김정은 씨를 비롯한 4명의 학생이 원력상을, 이미영 학생 외 11명이 지혜상을, 변재남 이현정 가족 외 4가족이 가족 함께 정진상을, 최고령 홍순길 씨와 최연소 이주아 씨가 정진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광제사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금강경 정진법회와 4개월 심화과정 등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정식 불교대학을 개설해 포교사 배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약 2주 뒤에는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 근본 교리 그리고 명상 교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도 역시 또 불교 기본 교육을 하고 올해 이렇게 모여진 인력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불교 대학을 개강할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제사는 최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직할교구 공찰에서 지경사찰로 승격됐습니다. 광제사는 이를 계기로 전법 포교 중심 도량이자 중부지역 거점 사찰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2023년 불교미술사학회, 한국민화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주말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학술대회는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등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불화와 민화, 사람과 물질의 조우와 확장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불교 미술사학회장 송천 스님은 불화의 민화적 표현은 종교적 기능과 일반 풍속이 만나면서 자리 잡은 전통문화 예술 분야라며 앞으로 학회 간 성과 공유와 상호 발전에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미나 한국민화학회장은 통도사는 불화와 민화가 만나 장엄하면서도 해학적인 한국 미술이 발현된 곳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불화 속 민화 연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찰 숲을 탐방하고 사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도심 속 명찰 서울 화계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사찰림 전문 연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지난 주말 서울 강북구 화계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찰림 탐방 행사를 갖고 사찰 인근 숲과 계곡 등을 둘러봤습니다. 사찰림 연구소 회원 등 40여 명은 화계사 뒤편 북한산길에서 귀록나무와 은행나무, 구절초 등을 탐방하며 봄의 정취를 즐기고 사찰림의 소중한 가치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사찰림을 주제로 한 국내 첫 박사학위 소지자인 장영환 한국사찰림연구소 경관사업본부장이 사찰림에 대한 이해와 가치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은 한국사찰림연구소 회원들의 화계사 방문을 환영한다며 사찰림의 우수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일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 오봉사가 경내에서 제78주년 계산대제 선덕여왕 추모 향제를 봉행했습니다. 행사는 1945년 3월 이무회 보살과 불자들의 원력으로 세워진 오봉사 창건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례와 제례, 장학금 전달, 음성 공양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봉사는 1945년 3월 오보감으로 창건된 이후 1996년 중창불사를 통해 깨달음의 봉우리란 의미의 오봉사로 이름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0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